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Y타임 정세분석의 주복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무기, 이른바 K무기가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시간으로 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서 이 소련 시대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국가들이 이 대한민국의 첨단 무기로 대체하려는 바람이 일면서 이 K무기의 수출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올해 11월 기준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약 170억 달러로 전년도 70여 5천만 달러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면서 이 K무기 구매자는 폴란드 같이 수십 년 동안 노후화된 러시아제 무기를 비축해 있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미국과 동맹국들과의 무기 호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국가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한국의 방산무기에 대해 특히 호평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K무기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소련제 무기를 주로 사용하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기 체계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중국의 위협을 대하고 있는 대만이나 러시아하고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주문을 채우기에 바쁘다 보니까 한국의 방산 무기가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틈이 생겼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중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K무기의 최대 고객이 됐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8월 현대로템과 하나 디펜서 체결한 57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의 일부인 K2전차 10대, 그리고 자주포 24대가 6일 발트해의 그디니아 항구에 첫 선적이 도착했습니다. 이날 한국산 명검을 손에 쥐게 된 폴란드는 대통령부터 정부 요인들이 총출동해가지고 K무기를 맞았습니다. 폴란드 최북단 발트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 수도인 마르셰바에서 북쪽으로 약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그디니아 항에 도착한 K무기 1차 선적분에 대한 환영 행사에는 이 안제이 세바스티안 두다 대통령, 그리고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 세바스티안 흐바엑 국영 방산그룹 회장 등 폴란드 정관계 인사와 엄동한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폴란드 측 참석 인사 면면을 보면 전화를 코앞에서 지켜보면서 불안감이 고조되는 폴란드가 얼마나 이 K무기를 애타게 기다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K무기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 7월 말에 한국과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대, FA-50 경공격기 48대 등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서 계약 체결 후에 약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현재 신속히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카이도 폴란드와 30억 달러, 그러니까 한 3조 9,105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했는데 FA-50 경공격기 48대도 납기하는데 차질 없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FA-50 초도 물량을 내년 8월 폴란드 민스크의 마조비에츠키에 위치한 23 전술 공군기지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폴란드 군인들은 내년 초에 한국을 찾아 이 카이 사업장과 한국 공군에서 FA-50 조종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현대식 장비를 갖춘 군만이 러시아 제국의 야망과 잔인함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침공과 적을 막기 위해서 군이 이 같은 장비를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 무기의 신속한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블라슈차크 장관은 내년에도 추가 물량이 차례로 도착할 예정인데 이 폴란드 장병들이 이미 한국에서 장비 운영 숙달을 위한 훈련을 진행 중이라 그러면서 이 폴란드 육군을 강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한국산 무기를 기다리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하면서 전력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초에 미국 항공기와 독일 전차 도입을 우선 검토했지만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한국산 무기를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올해 한국 방산업체들이
이 폴란드 맺은 수출 계약만 147억 6천만 달러, 그러니까 19조 5천여억 원 정도 됩니다. 또 앞으로 10여 년간 수출액을 모두 종합하면 최종적으로는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탄약 같은 후속 군수지원 그리고 파생형 무기 수출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그 총 규모는 50조 원을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의 방산무기 수출은 일단 폴란드가 대대적인 물꼬를 트면서 올해만 2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K무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K무기의 우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지난 11월 29일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열렸던 이 방산협력 컨퍼런스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K무기를 폴란드에 수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사로시의 군비정책국 차장은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폴란드가 시급하게 무기 도입을 원했는데 그 납기를 맞출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이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 도입 선급금을 관행, 그러니까 보통 한 10% 수준의 이 관행이 있는데 이 관행보다 훨씬 많은 30%나 지급하면서 약속했던 시기에 꼭 무기를 공급해달라는 압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K무기를 콕 찍은 원천적 배경에는 미국 등의 무기 선진국보다 낮은 가격에 성능은 그들과 비교해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가성비 있다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렇게 가성비와 빠른 납기가 이 K방산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동시에 더 많은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겁니다. 미국의 CNN도 지난 11월 25일 탱크가 속도를 내고 곡사포가 터지고 뼛속까지 흔들고 이게 한국이 무기를 파는 법, 이런 제목의 분석 기사를 온라인판 머릿 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CNN은 지난 9월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DMZ에 인접한 경기도 포천의 한 훈련장에서 국내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 기동 화력 시범 행사 분위기를 소개를 하면서 K9 자주포가 목표물을 타격하자 섬광과 진동이 덮쳐왔으며 곧바로 K2 전차가 포격과 함께 갱음을 내면서 돌진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20여 개국 군 관계자를 포함한 2,000명의 군중에게 선보인 이 전시회는 한국이 무기를 판매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그러면서 이 한국의 방산 역량이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시달린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CNN은 이런 보도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4위 수출국에 올라서도록 무기를 더 많이 팔기를 원한다, 그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CNN이 이어서 이것이 쉽지 않은 목표라 그러면서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이 1%에 불과했던 한국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에는 2.8%로 올라섰다 그러면서 세계 무기 수출 상위 2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CNN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미국이 한국 업체로부터 포탄 10만 발을 구입할 계획이고 최근 K239 다연장 로켓 천무와 K2 전차를 폴란드에 수출하기로 하는 등 한국의 무기 판매가 급증 추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국가전략산업으로의 육성을 천명한 방위산업 수출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를 지난 11월 24일 개최하고 2027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5%를 돌파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 무기 체계 개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인공지능, 그리고 극초음속, 합성생물학, 고에너지, 미래통신 사이버, 우주, 무인자율, 양자물리 같은 8대 게임 체인저 분야의 핵심 기술을 선제 확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 무기를 구매한 국가가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포스트 세일즈, 그러니까 판매 후 관리까지 군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K무기의 수출 급증에 대해서 중국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지난 3일 지난 11월 주하이 에어쇼에서 총 400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성사되었다 그러면서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한국의 부상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군사 칼럼니스트인 나이바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중국의 군사제품 수출이 개별 무기보다는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점이 한국의 무기 수출에 대해 비교 우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무기 수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의 무기 수출이 이미 중국을 능가하는 궤도에 올라섰고 이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의 무기 수출 급증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에 덕이 본 것이라 이 중국의 무기 수출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그 이후로 중국과 한국의 무기 시장은 어차피 다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고객은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으며 어떤 유럽 국가도 중국에서 무기를 사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무기 수출의 증대에 대해서 중국은 긴장 가운데 추이를 살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중 충돌의 여파로 중국의 외교가 고립되면 될수록 상대적으로 한국의 무기 시장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렇게 K무기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런 K무기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